아하이. TV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말 그대로 여러 체계가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민간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북구 5개 지구 13개 동, 지구, 지역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시스템을 정착시켜 통합돌봄 대상자의 선정 및 사례 관리를 민관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돌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관해 고민하고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북구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사무장, 통합돌봄 안내창구 담당자, 9개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노인, 장애인 등 4곳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력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워크숍을 실시하여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및 지식을 전달,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민간협력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진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그런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복지관 안에서도 그 각자 민간 기관 안에서도 이 돌봄 시스템에 맞는 과감하게 조직 개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서비스 제공으로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돌봄 안에서 복지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 그런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주민이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군가는 아마 이 지역에 실제로 살게 될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부 통합돌봄 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종합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의 역할이 크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역할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통합돌봄은 사실 복지관의 3대 기능 사업인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앞서 말했듯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례관리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좀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에서 할 일은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제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내실 있게 알맹이를 채워나가고 전달 체계가 잘 구동될 수 있도록 견고히 해나가는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통합돌봄 사업 초기부터 이제 공동모금의 지원을 통해서 민간협력 사업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간 조직으로서 역량 강화 교육이나 네트워크 회의나 지역사회 홍보 등 그 기관과 기관, 그리고 실무자 간,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이러한 사업 성과와 실험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덕규 부장님. 이제 결국에 이제 중간 조직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과 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복지관이 사실 이제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일을 풀어 나갈 때 이제 그 역할 부분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 주체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 조직 체계에서의 활동들을 더 이제 방점을 둘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랬는데 부에다가 요청을 했죠. 서비스 제공 체계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다 넘겨주고, 사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 에너지를 중간 조직, 지역 조직화나 주민들과의 민관의 중간에 다리 역할들을 하는 데에 에너지를 좀 투입하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관이 좀 더 활발하게 사업들에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역할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 굉장히 어떤 전체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개입하진 않았지만 쭉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서 좀 이제 많이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뭐 중간 조직이나 뭐 매개체 역할보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제 이런 기관들의 어떤 그 지역사회 디자인, 공동체 디자인까지도 가능한 어떤 그 가능성을 좀 확인한 이번에 어떤 경험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면 공공에서 디자인을 하고, 물론 이제 사업이 다 공공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공공에서 디자인을 하고 기관이 뭐 할래, 주민 참여해서 무엇을 이룰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종합복지관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에 따라서 일부 공공의 역할이 이제 그 일부로서 이제 들어오고, 또 주민이 또 일부로서 들어오는 공동체 디자이너의 어떤 역할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활동을 봤을 때도 이게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가 몰입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돌봄이 주제가 아니고 마을 교육이다 라고 하면 또 저희는 카멜레온처럼 다른 옷을 입고 그 마을 교육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뭐 도시개발이나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기관장님들이나 복지기관의 기관장님들이나 중앙관리자분들이 들어가서, 왜 주변인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 건설의 어떤 기본적인 축은 외부에서 다 설정되고 거기에 있던 세부적인 역할들이 이제 복지기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최초 디자인부터 이제 들어오셔서, 예를 들면 뭐 주거 디자인이나 도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도시재생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들의 관점이 아니라 또 복지 쪽에서의 관점으로 도로나 뭐 건물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 보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디자이너로서 역할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분야의 많은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변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공공을 통해서 이제 정책이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수행 조직으로서 이제 복지관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주민의 어떤 욕구와 지역의 어떤 걸 현황에 대한 이런 것과 또 정책을 또 이뤄내야 되는 공공의 입장 사이에 균형을 좀 잘 잡지 못하면 이게 되게 좀 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는. 사전 질문 중에서 그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민관에 대한 이제 그런 협력 지점, 서로 어려움들은 없었는지, 이런 질문이 사전 질문지 안에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이 좀 진행되면서
관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사실은 관의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사례는 있는가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이제 관계 경험들이 워낙 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걱정하는 바는 항상 이제 있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구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기획이 다 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이제 요걸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아까 그 정책이 이제 수행되기 위한 출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좀 그 기획 단계에 역할을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연락해가지고 궁금하니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복지관에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 항상 있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관에서 이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자체가 구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할하고 있는 그런 지역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다를 수도 있고 또 구단위에서 공공의 서비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지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주도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 그 북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민간에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들이 같이 만들어내고 또 이제 구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진행되면서 북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좀 관이 주도하기는 하지만 민간과 협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간 협력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동등한 입장에서였던 그 동등한 입장이라는 건 사실상 기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요즘에 뭐 사업하면 이제 부산형, 뭐 북구형, 진구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업들이 공공에서 주도하기만 하면 그냥 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형 무슨 하면 부산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민간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획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부산에 맞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부산형이라고 하는 건 그 부산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토로해보자면, 북구나 진구나 사구가 너무 다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연구자는 어쨌든 동일한 기준 안에서 어떤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그걸 저희가 내려놓았죠. 그래서 이걸 좀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각 지역에서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되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맞도록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난 사업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사실 민관이 협력하거나 파트너십으로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민간 조직이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하의 위계 관계가 있는 어떤 형태가 될 때도 있고 또 민간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구조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이전에 이제 흘러왔던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관이 바라보는 민간 조직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공공에 계신 분들이랑도 이제 인터뷰를 다 진행했는데 과거에 이제 여러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공에 인터뷰할 때랑 좀 다르게 느껴진 게 뭐냐면 다들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런 데 있어서 또 이 차별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번에 어떤 강점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큰 어려움은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관이 변해야 되느냐, 민간이 변해야 되느냐.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이 먼저 손을 내밀면 민간은 손을 잡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관에서의 그런 어떤 생각의 좀 변화 또 기획 단계에서 같이 가려고 하는 파트너십의 그런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먼저 좀 갖춰진다라고 하면 민간은 지금 현재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죠. 주민 공동체 사례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뜨락마을 주민 공동체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지인 구포이동 새뜨락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케어 안심주택 다울하우스가 세워지고 공동 모금의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새뜨락마을 주민공동체와의 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였고 새뜨락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주민공동체와 돌봄 활동가들이 함께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인 65세 이상 홀로 식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밥상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사랑방 운영을 주 3회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공유하는 공간을 통한 돌봄 공동체 형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덕동, 구포이동 돌봄 활동가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돌봄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평소에 활동을 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만덕동, 구포이동 돌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을 통한 다양한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돌봄 활동, 케어 안심주택, 공유 공간인 구포이동 새뜨락 커뮤니티센터, 만덕이동 만덕 어울락, 밥상 공동체 등 본 사업의 중심에 돌봄 활동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만덕동 돌봄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위한 주민주도형 기반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돌봄 활동가를 모집을 했고요. 토박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부분이 결혼해서 감천 지역에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감천 지역에 모르는 것도 없고 또 감천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들을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자가 입소했었을 때도 좀 감천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고 또 나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여기는 우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감천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상자들 옆에, 앞에, 뒤에 다 이웃처럼 다 그 옆에 살아서 돌봄 활동가들이 오며 가면서 대상자들의 사후 관리도 자주 쉽게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천 이동에서 돌봄 활동가의 성장을 통해서 마을 안에서 그 돌봄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8월부터 이제 밤채마을 주민협의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범천 이동에서 돌봄 활동가를 모집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과 어르신 개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요. 이러한 자질들을 잘 활용해서 그 어르신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논마을 돌봄센터라는 이제 공유 공간을 거점으로 9명의 돌봄 활동가가 활동 중에 있고, 이제 어르신과의 1:1 매칭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이제 노인들은 이제 공유 공간을 이용하면서 당사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닌 서로 돌보며 안부를 묻는 이웃으로 이제 돌봄 활동가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돌봄 활동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요양보호사나 타 사업의 돌봄 인력과의 차이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봄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힘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돌봄 공동체에 이제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조직이 있다 하면은 우리 마을에서 돌봄에 관련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돌봄 공동체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돌봄 활동가가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자생적인 운영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에 좀 매진을 하고 있고요. 설립 과정 중에서도 이제 활동가들이 사업 계획이나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통합돌봄의 주민공동체로서의 이제 좋은 사례들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부장님, 또 교수님 한 말씀,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웃 간 돌봄이 이제 그 지역 안에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자원이고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봄 활동가로 이제 처음에 이제 합류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 참 안타깝긴 한데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사실 일을 계속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회복기에 이제 저희 케안 진주택에 오셔가지고 회복기를 다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봄 활동가로 네, 하시다가 활동가 해보시고 공급자로서도 일을 해보고 이제 이용자로서도 이용자. 이제 있어본 거예요. 근데 직접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활이 되고 도움 받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어쨌든 뭐 언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이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다는 게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품앗이 같이 되어서는 사실 안 되겠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셨던 또 그런 흐름들이 또 본인이 또 도움을 받는 뭐 이런 흐름으로 또 변화된 것 같은 또 좋은 사례였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은 사실상 모두가 다 이미 다 많이 체감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주민분이랑 이제 돌봄 활동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론 그건 역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지 않았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민이 주민을 돕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이 주민과 이 주민이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돌봄 활동가 분들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 스스로도 은퇴하고 이제 지역에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해서 연락을 주고, 계속해서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신의 어떤 효능감, 쓸모 있음에 대한 존재감의 어떤 삶의 의미, 이런 것들 돌봄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인터뷰 나가서 이제 도움을 주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보다 그 인터뷰가 더 길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더 하실 말씀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민이라고 하는 주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참 중요한 주체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주민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제 호혜적인 이제 봉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의 개념과, 두 번째는 이제 협동조합을 사하고도 그렇고 진구도 북구도 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이제 경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이제 호혜적인 봉사활동을 좀 뛰어넘는 주민들이 그 지역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주민들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이. TV